앞서 보신 것처럼 제3지대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딱 90일 남았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네. 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어떤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까? 세 가지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첫 번째는 탈당의 명분을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탈당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수박이라고 공격받고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당내에서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 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 당에 있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탈당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당의 비전을 국민들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당 체제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예.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타협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예.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다른 세력들과 제가 해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을 국민들께 인정을 받아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세를 불릴 것이냐. 예. 혼자만으로 제3당 갈 수 또 없겠죠. 할 수 없고 새로운 예. 정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많은 좋은 정치인들, 의원들과 어떻게 세를 불려 나갈 것이냐. 지금 제3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그런 세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세를 불리는 문제,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모임, 비명계 3인방, 여기에 양향자, 금태섭 대표까지. 네. 자, 빅텐트,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양쪽에 다 절실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창당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될까? 두 분이 얘기를 나눴고 네. 어제는 특정 종편에서 좀 긴 시간 동안 대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 대표와 대국적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양측 사이에 접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 등이 내일 이제 창당 선언을 하거든요. 비전을 발표하죠. 네. 예. 그때 그분들과도 여러 가지 얘기를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 혼자 따로 해서는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예. 이런 얘기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얘기하는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절실함이 결국에는 한 울타리 안에서 정치를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지만 만약 정말로 빅텐트가 성사가 된다면 네. 자,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념과 성향이 좀 다른데 네.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 당신들을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합리적인 정치, 상식적인 정치는 말로 신념으로 고집으로는 될 수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국민들께 저희들 이런 정책이 있어요. 이러한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이러한 좋은 분들과 함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본인들이 보여줘야 돼요. 예.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뭐야 말뿐이야 하는 거야? 그쪽 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냥 출마하려고 공천 탈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3당이 지난 정치적인 행적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 다른 이념, 다른 연고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정치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네. 첫 번째 문제고 예. 두 번째는 주도권 싸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득권 싸움. 누가 예를 대표가 될 들면은 것인지 그것도 예. 그렇고요. 공천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쪽에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지지율이 조금 더 나오니까 우리가 한 70% 주도권을 갖고 당신네들은 30%만 가져. 50대 50으로 나누자. 이러면은요. 아유, 제3당 새로운 정치 하기로 했는데 양당이랑 똑같네. 뭐야 당신들. 예. 이런 비판 받을 수 있거든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조언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좀 어수선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퇴원했고 집에 있는데 아직 당무 복귀를 언제 할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복귀 후에 이재명 대표의 첫 과제는 뭘까요? 세 가지예요. 예.
당내 분열을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은 뭐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상식 3명 의원만 탈당을 했지만 예. 공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출마할래라고 생각하면서 탈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 진영이 분열될 수가 있어요. 분열되면은 총선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당신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탈당하지 마. 이런 식의 공정한 공천도 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줘야 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는 나를 믿고 따르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라는 믿음을 줘야 해요.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에서 제대로 된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정말 야당 당대표가 이렇게 피습을 당했는데도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썩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에게 우호적인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이 왜 국민들은 우리를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높은데 왜 우리의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되고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제대로 여러 가지 총선 전략을 내세워서 총선 예. 승리할 수 있어요. 저를 믿고 따르세요. 그러한 믿음과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숙제고 짐이네요. 그럼요. 예. 자, 국민의힘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구성 완료했습니다. 자, 면면을 보고 앞으로 인적 쇄신 전략 어떻게 갈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당에서는 민관위원을 많이 배치를 한 것은 우리가 예. 개혁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많은 좋은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예. 걱정과 우려, 그 다음에 기대와 희망이 좀 상존해 있는 것 같아요. 예. 걱정은 뭐냐면 아니 저렇게 정치를 모르는 민관위원들이 다수가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이 됐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공천 안 하는 거 아닐까? 용산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결국에는 공천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비대위원장도 정치 경험이 정치인이 없고 아니잖아요. 공천관리위원장도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예.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도 정치 경험이 일천해요. 0.5선이에요.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세밀하게 알고 공천 로드맵을 잘 아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공천하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그래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천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도 이분은 당을 알아요. 조직사무부총장도 했고요. 사무총장도 했고요. 예. 인재영입위원장도 했어요.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아는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인재 영입을 하면서 어떠한 분을 우리가 영입을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 지금까지 계속 관여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대 신임을 받는 분이고 예. 집권 여당의 공천은 당에서 혼자 알아서 할 수는 없어요. 예. 당연히 용산과 대통령실과 신뢰를 갖고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의 최적임자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발 공천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공천이 늘 뭐 잡음이 있었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할까요?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심 공천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원 당규대로 그냥 객관화된 룰과 제도를 예. 갖고 공천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국민의힘의 공천을 하는 곳을 이름을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거든요. 아, 근데 국민의힘은 관리위원회예요. 당원 당규에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컷오프 시킬지, 누구를 탈락시킬지, 누구를 공천해야 되는지, 예. 비례대표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시스템적으로 룰로 완벽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조금 사심이 들어가서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따르지 않아. 탈락시키고 이런 사심이 들어가면 공천이 완전히 난장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심 공천하지 마시고 룰대로 하시면은 국민들께 인정받는 객관화되고 투명화된 공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치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었는데도 오버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